자, 안녕하세요. 자, 6월 20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미국 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자, 해외 선물도 많이 하죠. 해외 선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똑같습니다. 모든 차트를, 기술적 분석은 뭐, 나스닥이든 아니면은 뭐, S&P든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오일이든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통 나스닥을 많이 하시니까 일단은 나스닥을 위주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나스닥 아니면은 여기 S&P. 그죠? 일단 S&P 하고 나스닥하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차트를 보실 때 일봉을 일단 먼저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큰 추세를, 큰 그림을 모르면 작은 그림을 알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즉, 숲을 볼 줄 알아야 되죠. 자, 나무만 본다면 이 숲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없습니다. 숲이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 나무만 본다면은 이 숲이 이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됩니다. 큰 그림을 보면 자, 얘가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느냐. 자, 주가가 역별 상태에서 정배열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배열이 바뀐 자리, 요런 자리를 이렇게 배열이 전환. 자, 배열이 전환됐을 때는 주가는 함의 여위에 와 있다. 그래서 배열이 바뀌고 나서 더 가려면은 이미 늦죠. 바뀌기 전에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돌아갈 때 상황이 어떠냐, 그걸 잠시 보면, 자, 이렇게 좀 좁혀서 보면, 자, 주가가 6별에서 얘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20선에 대해서 얘가 단순 크로스죠. 60선하고 요거를 우리가 중방이라고 합니다. 자, 중방일 때는 얘가 파동이 아니죠. 얘는 지금. 자, 파동이 되려면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얘가 내려오고 얘가 따라 내려올 때 올라가서 이렇게 꺾여야 되죠. 저점을 깨고 그러면 드디어 얘가 파동이 시행됐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얘는 단순 크로스이기 때문에 아직 파동이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여기서 꺾였다면은 얘는 파동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깨야 되죠. 그러면은 얘는 드디어 파동. 들어도 외바닥이니까 꺾인다고 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흘러가는데, 그런데 얘는 중방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해서 얘가 턴할 때 지점이 쌍바닥이 나왔죠. 자, 5일선이 쌍바닥이면 20선이 턴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얘가 지금 1, 2, 3, 4, 5파동치 쌍바닥이기 때문에 더욱더 확률이 큰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돌 때 얘가 드디어 여기와 얘를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못하고 꺾이느냐를 봐야 됩니다. 돌파했죠. 돌파하면 다시 중방이라는 겁니다. 중방. 그래서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중방 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얘가 다시 내려올 때 중반을 만드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치는 중방 이후에 얘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원점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알 수가 없죠. 자, 이렇게 갈지 이렇게 내려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어디서부터 꺾였느냐,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1, 2, 3, 4, 5. 자, 주가는 보통 파동은 우리가 엘리어트 5파동이라고 그러죠. 파동은 5파동을 우리가 완성 파동이라고 그러고요. 자, 5파동이 안 되는 거를 보통 3파동 되는 거를 미완성 파동이라고 합니다. 보통 만약에 이런 경우죠. 얘가 뭐 1, 2, 3 이렇게 무너지는 거. 자, 그런데 5파동이면 외봉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자, 3파동일 때는 보통 자, 두 가지입니다. 쌍봉일 때는 무조건이죠. 5파동이 안 되더라도. 자, 이렇게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 자, 이렇게 1파동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중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는 5파동이기 때문에 외봉에서도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 얘를 좀 크게 보면 지금 위치가 어떤 상태냐. 자, 여기서 꺾일 때는 무슨 캔들이 나와야 된다? BC 캔들이 나와야 된다. 이평에 대해서 이렇게 된 캔들을 BC 캔들이라고 하는데, 자, 음봉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살짝 걸쳐도 됩니다. 3분의 2가 내려오면 이것도 B식 캔들이랍니다. 자, 몸통이 크로스 됐다 해서 B식 캔들이라는데, 요 B식 캔들 넣으면 드디어 5일선이 꺾인다라고 보시고, 여기부터 우리가 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신호고, 자, 음봉, 장대 음봉이 나오면 다음날 들어주면 무조건 챙겨라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죠. 자, 그래서 이제 5일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했던 게 하단 20선을 지켜주느냐가 관건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렇게 떠버리면 얘가 오히려 갈매기 패턴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깼죠. 자, 깼기 때문에 일단은 자, 5파동 이후에 주가는 여기 들어왔고요. 자, 지금부터는 자, 20선이 조정받는 패턴. 자, 여기서 다시 우리가 매수를 하려면 뭐가 나야 된다? 똑같습니다. 5일선 위에 20캔들 나와야 됩니다. 요런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나오면 바로 매수해도 됩니다. 자, 지금은 그게 아니죠. 아직 아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월요일날 내려오더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얘도 중방이기 때문에 떠야 되죠. 뜰 때는 보통 여기 중간값 101선 부근이겠죠. 그리고 여기 60선 요 사이에서는 주가는 반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차피 내려오는 건 의미가 없죠. 우리가 다시 사는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B식 캔들 나오면 다시 매수다. 그리고 얘는 내려올 때 여기부터 여기 요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자, 미국은 요 상태입니다. 지금. 자, 미국하고 우리나라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강하죠. 자, 미국은 요 상태고 우리나라는 자, 코스피부터 보면 코스피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얘가 꺾이려면 이렇게 5일선이 꺾여야 되죠. 그럼 얘가 지금 얘도 큰 걸 봐요. 1봉 1, 2 현재는 3파동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쌍봉도 아니죠. 아직 뭐 꺾이는 외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5파동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일단은 단기 조정하려면 5일선부터 꺾여야 되죠. 얘가 꺾이려면 마찬가지 B식 캔들 나와야 됩니다. B식 캔들 나와야 되죠. 자, B식 캔들 나와야 되는데 B식 캔들 나오면 우리가 대충 계산할 수 있습니다. 5일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5일 평균값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얘가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5일 동안 자, 5 그러면은 자, 계산해 보면 1, 2, 3, 4, 5 빠져나갈 주가 오늘 여기였습니다. 그죠? 자, 여기인데 자, 엄청난 차이죠. 여기까지 모았죠. 그러면은 자, 월요일날 빠져나갈 주가는 여기가 됩니다. 여기.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여기죠. 그럼 월요일날 만약에 여기 아래로 갭 하락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얘는 여전히 내려오면은 아랫꼬리를 달고 떼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자, 월봉을 한번 보시면은 자, 앞에 저항선은 돌파했고 다음에 있는 거는 와, 여기 440 라인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400 라인 돌파했으니까 요거는 10포인트 단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10, 420 이렇게 해서 마디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10 라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410 라인 일단 저항선은 410 라인부터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 평은 여기에서는 저항선이 자, 내려왔을 때 맞는 거 여기네요. 여기. 자, 지금 자, 앞에 저항선을 다 뚫었습니다. 그죠? 뚫었기 때문에 자, 뚫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돌파했는 상태고요.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440. 그래서 우리가 410 라인을 일단은 1차 저항선으로 일단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얘가 내려오더라도 5일선은 외봉의 영역이고 아직 꺾이려면 멀었죠. 얘가 갭 하락으로 여기까지 내려온다면은 얘는 5일선이 급락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기에는 너무 멀죠. 거의 지금 뭐 300 얼마입니까? 여기 지수가 394니까요. 거의 뭐 10%를 내려야 되는데 그건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자,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은 우리가 이미 자, 여기서 턴하면서 오늘도 매수 신호 나왔네요. 그죠? 코스닥은 이제 1, 2, 3파로 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일단 매수 신호 나왔고, 자, 위로는 어차피 800 라인. 자, 800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면은 여전히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도 일단 월봉으로 한번
보면은, 자, 월봉으로 보면은, 자, 위로 800 라인 지수, 그 다음에 900 라인. 자, 900 라인이 좀 더 강한 저항선이 있네요. 여기 정고점도 있고. 자, 다시 일봉에서 좀 당겨서 보면, 자, 1차는 800 라인 저항선입니다. 그죠? 800 라인. 자, 여기를 다시 우리가 돌파를 하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만든 자리 여기네요. 그죠? 여기가 내려오면서 만든 자리, 변곡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860 라인, 그 다음에는 860 라인. 자, 800 라인을 만약에 돌파한다면 860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는 800 라인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장이 아직 좀 좋죠. 자, 그리고 파생, 오늘 파생 한번 보시면은, 파생은 다른 거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5분봉에서는 색깔로 대응한다. 자, 빨간색일 때 매수 존이라 그러고요. 파란색일 때 매도 존이라 그럽니다. 자, 30분봉은 35가 그날의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분봉을 봤을 때는 매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어디서 들어가느냐, 우리가 90틱에서 신호를 보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본다면 상당히 확률이 높은 쪽으로 우리가 배팅을 할 수 있고 손익비가 상당히 좋죠. 만약에 10번 진입한다면은 손절은 2번에서 3번. 그죠? 이 손절도 진입한 캔들의 저점 이탈이거나 고점 돌파할 때 나오기 때문에 가장 짧게 손절 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익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손절은 2-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는 거는 더 많이 먹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틱에서 신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틱을 한번 본다면, 자, 틱에서 중요한 게, 자, 신호를 봐야 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패턴. 자, 패턴은 6가지가 있는데 왜 6가지냐 하면 이 6가지가 가장 잘 방향성을 만들더라. 특히 상방 이렇게 나오는 거 20선에 대해서 이게 추세를 만드는 패턴이죠. 60선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선도 상하방.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죠. 20선이 쌍바닥에 60이 턴 하는데 요거는 쌍바닥인데 올라가면서 중방이니까 바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0선에 대해서는 상바닥 쌍봉은 일단 진입하지 않고 상하방 패턴만 먼저 들어갑니다. 대신 60선은 큰 패턴이기 때문에 쌍바닥 쌍봉도 신호로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 20선에 대해서 상하방 2가지, 60선에 대해서 상하방 2가지, 총 4가지인데 60선은 좀 더 큰 패턴이니까 쌍바닥 쌍봉도 넣는다. 그래서 60선에 대해서는 4가지, 20선에 대해서는 2가지, 그렇게 해서 총 6가지 진입 패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9시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거래소가 열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급이 나오죠. 그래서 9시 전에는 수급이 또 완벽하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시초가를 중심으로 해서 위면은 매수 존이라 보고요. 시초가 아래에서 나오면은 매도 존이라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즉 시가 위니까 얘는 매수 존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갭 패턴일 때는 최초로 나오는 게 여기 틱턴입니다. 5가 턴할 때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뭐 바로 따라 들어가지 못하겠죠. 자, 여기 틱턴 할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짧게 들어가는 자리, 틱턴. 자, 그리고 자, 9시 됐습니다. 땡 하고 돼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정식으로 6가지 패턴을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대신에 앞에 5분봉, 여기 5분봉입니다. 5분봉. 자, 5분봉에 색깔을 여기다가 밑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보기 편하게. 자, 안 그래, 요렇게 보셔야 되죠. 원래 매매할 때는 여기 5분봉 색깔을 보고 여기 대응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색깔을 여기다 갖다 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자, 5분봉이 여기까지가 빨간색이죠. 그럼 요거는 매수존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매수존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 매도는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매도도 신호는 아니죠. 나오려면은, 자, 여기가 신호겠죠. 여기에 무슨 신호입니까? 20 하방이 신호죠. 이렇게 하방. 그럼 여기 매도 신호에 매도를 넣으면 되는데, 여기가 매수존이기 때문에 요걸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요거 보이시죠? 20 상방.
여기 매수 신호 나왔죠? 매수존이죠? 그러면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저점이 여기죠? 여기를 얘가 만약에 가다가 깬다면 바로 손절.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진입을 했어. 근데 손절 안 나오고 오늘 갔죠? 갔으면은 일단은 어디든지 챙기면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5파동을 챙기는데 얘가 지금 뭐 이렇게 1, 2, 3에서 이렇게 내려갔죠. 자, 그래서 5파동이 안 때는 최소한 우리가 몇 파동? 3파동에서는 챙겨라. 자, 그 말이 있습니다. 자, 5파동까지 가면 땡큐고요. 3파동 어딘가에서는 자, 3파동에서 무너진 원봉에서 챙기면 되겠죠. 만약에 최종적으로 챙기는 거는 여기입니다. 20선 아래 B식 캔들 나오면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진입한 거는 어딘가에 챙기든 아니면 여기서 챙기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매도존에 들어가죠. 자, 똑같은 그림 나왔죠. 20선이 하방 매도 신호 똑같습니다. 여기 돌파하면 손절이죠. 손절 안 나왔죠. 그래서 파동을 보면은 얘는 그대로 내려왔죠. 이렇게 1, 2, 3 최소한 3파동에서는 챙기고 못 챙기려면은 20선 올라오면 챙겨라. 되겠죠. 자, 여기는 만약에 여기서 챙겼다면은 큰 수익은 아니죠. 그런데 손해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0 하방 한 번 더 나왔네요. 매도존에 똑같습니다. 1, 2, 3파동에서는 챙겨라. 자, 아니면은 20 여기서 챙겨라. 자, 요것도 수익이죠. 괜찮았습니다. 그죠? 자, 자, 여기까지 매도 존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오는 매수 뭐 20상방 아니니까 상관없고요. 이것도 20상방 아니죠. 상관없고요. 자, 20이 이렇게 쌍바닥인데 60선은 외바닥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신호는 아니죠. 자, 여기서부터 다시 매수존이기 때문에 또 나왔죠. 그림 20상방. 이거 매수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1, 2, 3. 3파동에서는 챙겨라. 아니면은 20BC 때 다 챙겨라. 자, 요거는 만약에 진입을 했다면은 그 자리네요. 그죠? 큰 수익이 없는 자리. 요것도 20상방 매수.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쌍봉이니까 챙겨야 되겠죠. 요거는 수익이고요. 자, 좀 땡겨서 자, 요거는 중방, 여기 중방이죠. 자, 여기서 자, 요럴 경우에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자, 20선 위에 5가 상방이면 자, 요거는 20 쌍바닥과 같습니다. 20 상바닥은 60이 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풀어서 쓰면 얘는 20 쌍바닥과 같죠. 그러면 60이 턴하기 때문에 요거는 60 상방에 대한 매수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는 매수가 가능하다. 매수존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 1, 2, 3파동에서는 대충 챙겨라. 그리고 직전 5점이 내 앞에 여기 중방이니까 20선이 자, 이렇게 챙겨주면 되고요. 자, 이걸 만약에 못 봤다 그러면은 안 들어가면 되죠. 들어가려면은 자, 60선 위에서 이렇게 5 상방이 나오거나 또는 20 상방이 나올 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는 매도존인데 신호는 여기 자, 20 하방 나왔죠. 여기 매도 신호. 자, 요거는 여기 돌파하니까 요건 손절이죠. 손절 나왔고요. 다시 매수존 여기 매수 신호 나왔죠. 20 상방 깔끔하게 하나 둘 뭐 셋 조정 넷 왔다 갔다 하는 간파동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되죠. 최소한 3파동까지는 챙기면 요까지 그러면 요것도 수익으로 나온 거고요. 다음에 요것도 제꼈다가 하니까 요것도 20 상방이죠. 하나에 요 5파동 3파동에서는 챙겨줘라. 최소한 즉 3파동까지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3파동까지는 일단은 들고 가자. 자, 여기도 수익 여기도 수익 나쁘지 않았죠. 자, 당겨서 자, 여기 매도존 여기가 20 하방이죠. 하방이 매도존이죠. 20 하방이니까 매도 신호 매도 들어가면 되겠죠. 매도
자, 1, 2, 20빛이니까 요것 손절. 요건 손절이죠. 자, 어떻습니까? 진입은 여기 있는데 손절은 여기죠. 자, 손절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짧죠. 자, 굉장히 1%도 안 되는 손절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는 3파동까지 먹고 손절은 진짜 1파도 안 되는 데서 자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익비가 좋은 겁니다. 자, 다시 여기 20 상방의 패턴, 여기 매수. 자, 1, 2, 3, 최소 3파동까지 4, 5. 자, 다음에 중방 없고요. 여기 20 상방, 여기는 자, 매도존이기 때문에 매수 없고요. 신호가 없죠. 여기 그대로 내려왔네요. 없죠, 신호가. 여기 20 하방 매도. 20 하방 매도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1, 2, 세동 3파동까지 위로 올라왔을 때 챙겨주면 요거는 거의 뭐 약 손절 아니면은 제자리겠네요. 자, 그 다음 나온 신호가 여기 20 상방, 여기 매수존이니까 20 상방 매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뭐 1, 20빛이니까 챙겨주면 되죠. 이것도 뭐 약한 이익이네요. 자, 다음 나온 게 여기 20 상방인데 이거는 세시우니까 하지 않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매매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패턴을 보고 들어간다면은 아무 어려움 없이 우리가 대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수존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존에서 매도를 한다. 자, 결국은 우리가 당일로 하기 때문에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 자, 확률은 얘가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인데,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이 봐야 되죠. 수급도 보고. 근데 이 수급이 결국 어디 나타나느냐? 이 차트에 나타나겠죠. 자, 수급도 잘 보시면은 개인과 외국인들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싸우다가 결국은 벌어지게 되는데, 왜 벌어지냐 하면 자, 개인들이 상당히 잘 지킵니다. 만약에 사타파타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지키다 어느 순간 물을 타기 시작합니다. 물 탄 거는 쉽게 못 끊죠. 내가 10개를 들어갈 수 있는데 10개 중에 1개를 들어가요. 우리 손절하죠.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1개 더 들어가, 1개 더 들어가, 1개 더 들어가. 한 4개 정도가 되면 내가 40%나 진입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만큼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태에서 반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은 척 하다 다시 가면은 또 물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5개가 넘어가게 되면 내 금액의 반이 들어가는 상태. 이 절반만 들어갔다고 문제가 아니라 들어갔을 때 이 5개만큼의 손실이 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자르고 반대로 들어가기 늦었고 이걸 놔두고 반대로 들어가기에는 양쪽 다 손실이 기하급수로 나기 때문에 결국은 한 방향으로 물을 타서 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외국인들 가만히 있냐? 계속 그쪽으로 밀려 제끼죠.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다 죽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진입한 캔들의 손절. 그 진입한 신호가 매수 신호가 많죠. 이렇게 많은 것 중에 굉장히 확률이 높은, 이거 매도존이니까 이건 잘라. 이건 매수존이네. 일단 매수존, 콜. 그러면 패턴이 나왔나? 23번 패턴 나왔네. 그러면 진입을 하는 겁니다. 진입했는데 이게 또 가다가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수급이 만약에 갑자기 꺾인다거나 했을 때. 그래서 일단은 손절을 잡는 겁니다. 그죠? 자, 손절 진입했는데 손절 안 나오고 갔어. 올라갔어. 그러면 일단은 수익 구간이죠.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청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3파동까지는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3파동까지 안 가고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그냥 뭐 손절하면 되겠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을 지킨다면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자, 원칙을 지키면 자, 그리고 우리가 큰 그림 일봉에서는 아직까지 5일선이 꺾이려면 멀었다. 얘도. 자, 5일선이 형성, 자, 이평이 꺾이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이 이평이라는 것은 5개의 평균을 합친 거죠. 그러면은, 학교로 치면 학생이 5명 있는 거예요. 이 5명의 반평균을 계산한 게 이거죠. 그런데 이 5명 중에 1명이 전학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명이 누군가 전학을 오죠.
이 전학 가는 놈이 만약에 1등 하는 애야. 1등이 나갔어. 그럼 얘도 1등 하는 애가 들어온다면은 평균은 똑같겠죠. 즉, 100점짜리가 나갔어요. 100점짜리가 들어오면 똑같은데, 100점짜리가 나갔는데, 90점짜리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반평균을 10점 까먹은 거죠. 그러면은 얘가 5일선이 꺾이겠죠. 자, 이렇게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 2, 3, 4, 5. 빠져나가는 평균이 여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들어오는 게 여기보다 높으면 되잖아요. 오늘 들어왔는 게. 여기니까 당연히 반평균이 죽지 않고 가죠. 자, 월요일은 여기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애가 만약에 여기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평균이 꺾이죠. 그래서 5일선이 꺾이는 겁니다. 그 원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빼려면 거의 9%나 10% 빼야 되는데, 그만큼 갭 하락 나오려면은 주말에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내려오지 않겠죠. 그러면은 얘는 만약에 그냥 시작했다면은 내려오더라도 5일선은 지지평으로 아랫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아래로 안 내려오고 그냥 이렇게 내려왔다면은 오히려 아랫꼬리를 단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내일 또 주말이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여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